12월 25일부터 영화관이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카페나 클럽 같은 데가 야간 영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팔 소식 전해는 시간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영화관 개장 소식과 더불어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하루 동안 총 확진자는 93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네팔 누적 코로나 총 확진자 수는 25만 180명이 됐습니다. 하루 확진율은 13.15%였고요. 카트만두 벨리는 총 4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1만 6,551명이 됐습니다. 전체 네팔 확진자의 46.79%는 카트만두 벨리에서 나왔습니다. 카트만두 벨리 세세하게 보면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310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86명, 박타푸르가 4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활성화 케이스 카트만두 벨리부터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벨리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4,353명, 4,5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랄리푸르가 707명, 박타푸르가 333명. 그래서 전날에 비해서 274명이 줄어들은 5,393명 기록 중이고요. 그런데 전체 활성 환자의 54.57%, 전체 활성 환자는 차지하는 폭이 훨씬 더 카트만두가 많아졌어요. 54%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는 전날에 비해서 88명이 줄었습니다. 활성 환자가. 그러면서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651명.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 갖고 있는 디스트릭트는 여전히 세 군데입니다. 카트만두, 럴리푸르, 카스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카트만두, 럴리푸르, 카스키만 500명 이상의 활성 사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활성 사례들이 500명 이하고요. 그 중에서 활성 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릭트는 한 개입니다. 머낭 디스트릭트. 간다키 프로빈스에 있는 머낭 디스트릭트만 지금 활성 사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사망자 14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 14명이 나오면서 사망률은 0.69%로 올라갔고요. 사망자는 1,730명 기록 중입니다. 1,730명. 활성화 사례는 전날에 비해서 1,000명대가 줄었습니다. 1,074명이 줄으면서 활성화 사례가 10,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PCR 테스트를 안 하다 보니까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 사례가 지금 9,881명입니다. 9,881명. 이 9,881명에서 6,103명은 집에 있고요. 나머지 3,778명은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에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3,778명 시설 치료 받는 사람 중에서 중증 환자 보겠습니다. ICU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321명, 전날보다 48명이 올라갔습니다. 산소호흡기는 6명이 줄어들은 48명. 이렇게 지금 ICU시라고 산소호흡기 장착한 사람들이 위중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망자는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완치자는 하루 동안 199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률이 쫙 올라갔죠. 1996명이 나오면서 누적 완치자는 23만 8,569명 됐고요. 회복률은 95.35, 95%를 넘겨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검역소는 전날에 비해서 14명이 빠졌네요. 14명이 빠지면서 457명이 됐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7,117건. 네, 6,000건 하다가 이제 7,000건대로 올라갔네요. 5,000건 3번 했었죠, 참. 5,000건대 3번 하다가 7,117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184만 3,581건 이렇게 기록 중입니다. 네, 어제 제가 푸닐 고래반이 열었다고 하니까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찌됐건 네팔이 하나 둘씩 이제 정상화 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좀 좋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하고요. 3월 달부터 네팔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12월 16일부로 좀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지만은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방문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주한 네팔 대사관에 연락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산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에 들어오실 요거 이제 계획하시는 분은 주한 네팔 대사관 홈페이지 안에 접수하는 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먼저 방문 비자 신청을 먼저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문 비자 신청을 한 것을 프린터를 해서 네팔 대사관으로 찾아오라 이렇게 공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팔 대사관 같은 경우, 주한 네팔 대사관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둘러야 되셔야 돼요. 오전에 되도록이면은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게 하야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면 문을 닫으니까요. 네,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하고 단신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 앞서 말씀드린 영화관 개장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부터 영화관이 열리게 됐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 영화협회는 12월 25일부터 영화관을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3월부터 문을 닫은 영화관을 재개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 관련 사업가들은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5일부터 일방적으로 영화관을 개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팔 영화협회 협회장인 마두수단 프라단 씨는 9개월 동안 영화관들이 문을 닫아 기업가들은 20억 루피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협회 기업가들은 현재 50% 관객들로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채택하여 영화관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이 열려도 새 영화가 당장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 영화로 일단 상영을 하고 관객 점유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네팔에는 195개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 기업가들은 영화 부문이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팔 영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년 동안 면제하고 영화 개발비 폐지와 영화관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네, 지금 영화관이 3월 말부터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 9개월 됐고요. 영화관뿐만이 아닙니다. 영화관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 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열더라도 새로운 영화가 걸리지는 못할 거예요. 새로운 영화는 걸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예전에 있었던 뭐 영화를 다시 한번 하거나 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25일 날 영화관이 개장이 되면은 그 영화들도 아마 슈팅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관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승차 공유 플랫폼에서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다운이 완화된 이후 전염병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유주나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익 이코노미에 합류했습니다. 대다수는 승차 공유 플랫폼에서 라이더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버타오와 투툴과 같은 차량 공유 앱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염병이 닥쳤을 때 라이더로 일하기를 원하는 신규 지원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퍼타오나 투툴이나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매일 80에서 100명의 새로운 지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보면 생계를 위해 플랫폼에 의존하는 라이더의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라이더 쉐어링 플랫폼이 경제적으로 변동이 심한 시기에 그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이 기사가 사실 처음 나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웠을 때마다 대리운전자들이 굉장히 늘었던 그런 경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돈벌이가 힘드니까 다들 자기 할 일에서 돈을 못 버니까 밤새서 대리운전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네팔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팔이 돈 벌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리고 문을 열어도 많이 팔리지 않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한국 대리운전처럼 퍼타오나 투툴처럼 그렇게 오토바이를 몰고 나와서 영업을 하고, 일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나 뭐 네팔이나 뭐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이 밤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단해지는 삶이 지속이 됩니다. 자TV에서는 매일매일 네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죠?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면 자TV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매일 이 구독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독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구독하시는 비율이 한 50%, 그리고 구독 안 하고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50%였는데 이제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한 36% 정도로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